먼저 이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소식을 밝혔는데요. 24일 밤에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2+2라는 게요, 이 정책 안건을 놓고 두 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 국가가 이제 두 사람씩 나와서 하는 거라고 해서 2+2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오고요. 미국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하고 지미슨 그리어 USTR 그 무역 대표부죠. 미국의 무역 대표부인데 여기에 대표가 나와서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스콧 베선트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미국 관세 관련한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미국의 무역이나 관세에 대해서는 거의 재무부랑 미국 무역 대표부 이 USTR 이 두 곳이 거의 트럼프의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곳과 이 우리나라의 최상목과 안덕근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또 일본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1차 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전해드렸었고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상목과 안덕근 이 두 분이 미국에 가서 그 IMF 쪽하고 그리고 WB 세계은행하고 이제 장관급 회의가 있어요. 거기 어차피 이번 주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김에 회의를 할 것 같다. 미국하고 라고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이게 대한민국 측의 먼저 제안이 아니고요. 미국의 요청으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4일이면 목요일 정도 될 것 같네요. 지난 8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덕수 대행이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협의의 정확한 일정까지는 잡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당시에 한미 간의 무역 균형이나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해서 장관급 회의를 하자. 딱 그 정도로만 통화를 했었는데 한덕수 대행이 밝히기로는 통화 후에 미국이 먼저 요청으로 이번 주 24일이죠. 양국의 경제 통상 장관이 만나서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고 합니다. 장소는 미국의 워싱턴 DC이고요. 24일 저녁 9시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 8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에 이어서 무려 두 번째 협의 국가예요. 미국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2등입니다. 2등.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 주요 협의 내용으로 뽑은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역 균형과 조선, 그리고 LNG, 액화 천연가스죠? 이게 바로 이제 주요 협의 세 가지로 뽑았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뽑은 겁니다. 무역 균형은 역시 지금 90일간 유예된 관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90일간 기본 관세로 해서 우리나라도 10%의 어떤 혜택이라면 혜택일지 모르겠는데 그 10%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겠고요. 조선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매우 필요로 하고 있고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또 들어서 협상을 하겠지만요.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내용, 우리가 미국에게 일단은 줄 수 있는 거나 받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일 거고요. 입장차가 거기서 하나 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패키지 딜이라고 해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 측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그게 좀 갈리긴 하는데 양측이 결국에는 잘 협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랑도 하는 거 보니까 뭐 바로 결론은 안 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협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 쪽에서 직접 하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이제 통화 아래에서 최상목과 안덕근 이 두 사람이 하니까 잘 협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미국 상무부에서 직접 밝힌 미국의 국가별 무역 적자 순위인데요. 1위는 뭐 여전히 그 나라 무려 2,954억 달러고요. 8위가 일본, 바로 9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강대국이고 지금 중국에 뺏긴 이 제조업 분야를 완전히 좀 되찾아오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큰 기회가 됩니다. 물론 얼마나 버티느냐, 한쪽이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24일 날 협상을 한번 한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둘 다 오케이 하고 협의 끝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길어질 수도는 있겠다 라는 전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발목을 잡는 한 곳이 있습니다. 참 여전합니다. 역시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통상안보 TF라는 곳이 있는데요. 안보를 말할 수 있나요? 지금 이곳이? 네. 아무튼 여기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할 협상이 졸속 협상이다 라고 프레임을 짜지 않나. 또 졸속 협상은 필패고 또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미 협상의 숙제는 윤석열 리스크에 이은 한덕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 신중히 국익을 지켜 새 정부에 넘기는 게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제발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로는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뭐 나라를 생각 안 하니까 뭐 여기까지 지금 사태가 왔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는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정부로 이 협상권 자체를 넘겨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한 게임이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기 때문이에요. 각 국에 선착순으로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거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뭐라고 말했냐 하면 베선트 장관의 말입니다.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그냥 말한 거죠. 먼저 협상하면 먼저 좋은 결과를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순서가요.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두 번째로 지정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일본, 한국, 호주, 영국 이런 나라 같은 중요한 동맹국들에게는 우선 협상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협상국이 된 거거든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혜택인데 근데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새로운 정부 올 때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맞나요? 얼른 끝내야죠. 정말 좀만 알아보면 정치 무관심층 아니 요즘 중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중도더라도 조금만 알아보고 지금 나라를 위한 게 뭔지 그리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어딘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아직도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답이 있나 싶습니다. 아직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행진을 하고 하는 거죠. 조금이나마 깨우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통상안보 TF 이런 것들 넘어서 일부 의원이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는 우선 협상국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국회의 뜻을 좀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새 정부가 협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넘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 협상권이 있으면 그것을 잘 이용해서 우선 협상을 해서 더 미국의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와 모든 그런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쪽에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반증이 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중국에 145% 관세 매길 거고 그리고 선박의 운항료 수수료를 엄청나게 몇십억 배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몇십억씩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입항료도 부과를 할 거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문가들도 외쳐주는 거는 바로 곡식 수출 금지예요. 중국이 식량 안보다 해가지고 무슨 뭐 옥수수, 쌀 이런 거는 많이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바꿨는데요. 아직도 못한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두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대두 같은 경우는 거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최대 생산국이고 미국의 농업 아시죠? 엄청난 그 대기계를 이용해가지고 농업을 하는 미국인데 그래서 아마 그것 또한 미국의 카드가 될 수 있고요. 하나하나 조금씩 다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래서 풀면서 카드를 조금씩 풀면서 그 한 나라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시행된 건 아니지만 중국이 트럼프 취임 전에 이미 그런 식량을 좀 줄이기 시작했어요. 식량 수입을. 최대한 다른 국가에서 하려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다음 스텝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고요. 지금, 그래서 이 145% 관세 폭탄, 이런 직격탄이 있어서, 그런 고율 관세를 예고한 직후에 바로 이 중국의, 핑진시죠? 거꾸로 읽어보세요. 핑진시. 약간 검열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디를 돌고 있냐 하면 지금 동남아를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했냐면 그 삼국 순방이라고 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뭘 하냐 하면 반미 연대를 조성하려는 그런 시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결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그 핑진 씨의 발언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함께 반대하자. 이런 그 공동 발표문을 냈는데 베트남 측에서 그거를 삭제해 버렸어요. 베트남 측에서 미국과 함께 반대하자라는 이 핑진 씨의 발언을 공동 발표문에서 삭제해 버렸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주석의 핑진 씨의 즉흥적인 발언을 자제하면서 변수를 최소화하려고 했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대규모 뭐 선물 투자 보따리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런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향후에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신중론도 현지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친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중국과 친한 국가였는데 막상 미국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너 이제 90일간 관세 10%인데 이후에 어떻게 할지 선택해 라고 딱 해버리는 상황에서 막상 핑진시가 지금 베트남에 방문을 했다고 해도 막 이렇게 반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베트남에 이제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공개한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베트남의 2024년 대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23% 증가한 1195억 달러쯤이었어요. 무역 흑자가 무려 1000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바로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었습니다. 최대 수입국이요. 최대 수출액은 미국이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냐면 중국에서 중간재, 원자재를 수입해서 베트남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미국 시장에 다시 내다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연 베트남이 이걸 했겠냐? 베트남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했겠냐? 23%가 1년 만에 증가해버렸는데 그건 아니고 중국이 우회 수출 통로로 이 베트남을 이용을 했다는 거죠. 베트남의 대미 수출 품목 그리고 대중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이 구조가 더 뚜렷한데요. 주로 2024년에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이 컴퓨터, 전자기기 및 부품 이런 걸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역시나 두 번째는 기계 장비 또는 부품, 섬유, 옷을 만드는 거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미국에 수출한 수출품은요. 컴퓨터, 전자기기 이게 1위였고요. 그리고 기계 장비 이게 2위였고요. 그리고 3위가 섬유였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 수입이 무려 60%, 70%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선택할 길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공산 국가긴 하지만 중국이랑 같이 갈 거냐 그리고 미국이랑 어떻게 좀 그래도 같이 갈 거냐 이 두 가지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베트남이 이제 좀 중국의 그 수입을 좀 줄이고 원자재는 사실 많은 곳에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출 시장은 미국이 거의 지금 베트남은 거의 의존적으로 그리고 중국도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가장 1위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 시장은 미국인데 원자재는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급망 안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베트남이 미국에
조금 이렇게 줄을 선다면 중국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좋은 신호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베트남 측과 이제 중국이 같이 발표한 함께 미국에 맞서자라는 중국의 일반적인 그 핑진시의 일방적인 공동 발표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그 발표에서 그것을 베트남이 삭제해버렸다. 삭제해버렸다라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중 위안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그 중국 관련한 그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좀 반중 전문가죠. 이 사람이 베트남이 실질적으로는 이미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뼈아플 수밖에 없고 이미 미국의 고율 관세로 수많은 중국 수출업체가 주문 취소, 파산 위기 이런 거에 몰렸는데 국제 외교에서는 점점 더 중국과 중공과 관계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 미국을 상대로 강공협상 병행 전략을 써왔지만 이번에는 자충수가 됐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이제 맞붙는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거죠. 트럼프의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라고 보이고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유화적으로 협상 기조를 바꾼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딱 그 한 나라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만큼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좀 유화적으로 90일간 유예도 해주고 협상 테이블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중국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 거를 많은 곳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베트남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핑진시가 여러 동남아를 돌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저자세 외교라고도 보이기도 해요. 저자세 외교. 사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미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자세가 아니라 고자세 외교였죠. 항상 그 중화 사상을 제일 첫 번째로 해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좀 멸시하고 굉장히 좀 외교적으로 무시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쳐오니까 오히려 이런 미국에 맞서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은 국내 경제 위기, 그 중국 내의 경제 위기에 따른 외부 탈출구 찾기밖에 안 된다. 라는 해석을 많은 일반인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베트남의 그 국가의 정상의 그 전문가들도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말레이시아 그리고 캄보디아 그쪽에 그 전문가들도 거기도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 동남아를 돌고 있는 게 오히려 더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중국은 더 급해질 거예요. 지금 입항료 부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세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 수출 금지, 대두 수출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금지가 떠버린다면 정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대두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이게 중국의 주식뿐만 아니라 뭐 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쌀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 대두가 없으면요 이 사료가 없어집니다. 가축들의 사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브라질도 이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그 국가는 미국이라는 거죠. 가장 큰 수입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 인지를 하고 아마 조만간 발표가 또 뜨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그렇고요.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형사 재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로 바라는데 이 사법부가 정상이 아닌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사법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정말 승복할 수 없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계속해서 이 윤어게인으로 우리가 뭉치고 자발적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그 울산에서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창원에서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당에서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 나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오전에 그 구전 녹용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요. 오전 영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멤버십도 이 우파 유튜브 생태계를 위해서 가입
부탁드리고요.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채널 운영하고,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